네, 수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건과 카르텔에 들어갔던 보조금들을 전부 회수해서 그 돈으로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이 수해 지역을 완벽하게 피해 전후로 복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의 이 강한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이 정부는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또 다릅니다. 이 수해 피해를 놓고선 누구 책임이냐, 이 책임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참나 이거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안을 좀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수해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 정치권에서는 그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하천 정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다시 국토부로 이관했을 것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얘기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이 하천 관리라든지 정비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참사가 발생한 것인가? 전재수 의원님, 예. 문재인 정부에서 왜 하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저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대강 이야기할 때인가요? 수해 복구, 피해가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해 복구하고 피해자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발천발 양보해서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 손 칩시다. 설사 있다 손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 대표가 이미 집권한 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 판에 예. 지난 1년 동안 뭐 했죠? 집권에서 뭐 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예. 정말로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대표의 발언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가 이 무정부 상태를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에 보십시오. 재난 재해 상황만 생기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작년에 서울에서 수해 났을 때, 작년에 포항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인명 피해가 났을 예. 때, 그리고 이번에 1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인사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 예.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하실 말씀, 하지 않아야 될 말씀, 미국에 5박 7일 동안 계시다가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남 탓하는 그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대표는 거둬들이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왜 자꾸 전 정권 탓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집권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전 정권 탓이라고 프레임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청주 오송의 미호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관리 체제가 어수선하고 예.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통제권이 있는지도 분명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수자원 관리가 환경부와 국토부 사이에서 어정쩡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언젠가는 정리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 수해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저는 언젠가 저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류지천에 대해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 말씀하신 건을
우리 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자신 있게 국민들한테 다 우리 책임을 다하고 있었나라고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1년여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불가피 탓이라는 것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미 막 사람 다 죽어 나가고 난리가 나고 난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무원들 질책하고 계십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도 미국 가셔가지고 도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다 나고 난 뒤에 뒤늦게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도요. 저기 대통령 따라갔다가 늦게 들어오시고 난 뒤에 또 이 뭐 저 기자회견 때문에 또 이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다가 난리 다 나고 난 뒤에 늦게 오셔서 이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기가 찹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수자원 공사를 비롯해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이관해서 제대로 이 하천 정비라든지 홍수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의 말. 자, 현 정부에서는 다시 수자원 관리가 국토교통부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분명 이번 참사 현장의 주무부처는 환경부가 돼야 되는데 환경부 장관보다도 더 자주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분석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이쪽으로. 예, 아니 짧게 하고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피해줘봐요. 아무튼 이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만 피해달라고. 예. 그냥 우선 좀. 자, 짧게 하고 우선 좀. 자, 이게 견인차 기사가 좀 비켜주세요 하는데 견인차 기사를 향해서 내가 짧게 기자 인터뷰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냐 아니면 기자들에게 빨리 견인차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저 기자회견 빨리 짧게 하고 끝냅시다. 이런 쪽이냐? 저는 맥락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명확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원은 아니 뭐 어떤 쪽이어도 부적절합니다. 예. 꼭 그 자리에서 저렇게 길을 막고서 인터뷰를 해야 됩니까? 한쪽으로 비켜 서서 견인차 보내고 거기서 인터뷰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상황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인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부적절한 논란을 야기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부 여당이 이 재난 이후에 이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이 대응을 보면 너무 한심한 모습들이 많아요. 아까 김기현 대표 계속 이제 전 정권 탓하고 남 탓하고 원희룡 장관 또 저렇게 길 막고서 인터뷰하는 모습 보이고 심지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기현 대표하고 현장에 나가서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하시지 않았냐.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겠다니까 박수 좀 치자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박수 분위기를 유도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번 참사의 심각성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의아함 이런 걸 제대로 지금 이 집권 여당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읽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 재난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재난 이후에 이 재난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한심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이제 수자원 관리가 다시 원희룡 장관 업무로 이제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원장관 어저께 어떤 한 패널 분께서는 이렇게 길을 막고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장관이 오자 달라붙었던 기자들이 잘못이다, 원인 제공자다, 또 이런 표현을 좀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맥락을 놓고 보면 원희룡 장관은 견인 차량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들에게 빨리 짧게 끝내자, 빨리 견인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사태 수습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얘기했다는 그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 피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 이걸 두고도 관할 행정관청, 경찰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난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잠깐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새벽 2시 지난 15일입니다. 새벽에 호우특보가 좀 내려지죠. 그리고 금강홍수통제소 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에 흥덕구청 건설과에 주민 대피 등 매뉴얼에 따라 해달라 이런 이제 얘기도 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7시 4분에 행복청의 이 공사 감리 단장이 미호강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충북경찰청 112 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범람 위기가 높으니까 빨리 궁평 지하 2차도를 통제해달라는 요청까지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7시 56분에 다시 한 장 넘겨주시죠. 7시 56분, 이제 경찰은 7시 58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7시 56분에 이 사람이 다시 또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범람이 시작됐다. 빨리 막아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시 45분에 궁평 지하 2차도가 범람을 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언제 왔느냐? 그로부터 1시간 남짓 지난 9시가 좀 지난 시각에 이 궁평 2 지하차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감리단장의 말만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왜 이 경찰은 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전문가의 말조차도 듣지 않고 왜 궁평 2 지하차도의 현장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의아한 부분으로 남습니다. 물론 경찰은 이 시간에 다른 지역 통제를 하고 있었다. 또 경찰이 인력이 부족했다. 또 행정관청에는 대피 명령,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최희식 변호사님, 뭐 지금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충북경찰청에서도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누구 잘못인지 잘잘못인지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고강도 감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뭐가 좀 명확하게 잡히지 않나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죠. 지금 일단 저 내용만 봐서는 뭐 경찰에 제대로 지금 정보가 들어갔는데 예. 그 정보에 따라서 경찰이 조치가 조금 미흡했다고도 일단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저희 의왕에 이렇게 그 작년에 그 비 피해 때문에 반지하에 물이 많이 침수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렇게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가봤더니 동장님이 밤새 돌아다니면서 작년에 그 덮어놨던, 그래서 물이 배수구에 빠지지 않았던 그것들 다 지금 주민들하고 철거하고 치우고 해가지고 모래탑 쌓고 다 준비를 하면서 밤새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예. 그걸 봐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비가 올 때는 경찰, 그 지자체 공무원들 전부 다 스탠바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걸 전화기 붙잡고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물론 항상 사고가 나면은 처벌 문제가 따르는데 새로 매뉴얼 다시 보고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현장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행복청 감리단장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이 미호천이 범람하고 있다. 빨리 교통 통제를 하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인력 부족이다. 현장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변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궁평 지하 2차도는 누구 관할일까? 청주시에서는 충북도가 관할이다. 충북도가 교통 통제에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면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청북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호천 범람의 가장 큰 원인이 교량 확장 공사를 주관했던 행복청 때문이다. 행복청이 제방뚝을 헐고 차량 이동에 오가게 이 제방뚝을 헐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충북도는 행복청에다가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지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기관이 또 각 지자체 행정기관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리 시민을 구한 것은, 우리 시민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의인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아가씨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손을 잡고 아가씨를 일단 끌어올렸죠. 버스 제 화물차 위로 끌어올리고 남자분 두 분은 떠갖고 계속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굴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물 밖으로. 예, 이처럼 의인들이 우리 시민을 좀 지켰습니다. 이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이 747번 버스, 이 버스 기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존자들이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버스 차요 유리창을 닫겠다고 합니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탈출을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70대 고령의 어머니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이 4~5명을 먼저 탈출시킨 뒤에 본인이 피해 있었어야 되는데 본인은 다시 또 이 차로 돌아와서 나머지 승객을 구하다가 참변을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처를 지나는 이 화물차 운전기사도 이 시민들을 구하느라고 열심히 구조 활동을 좀 벌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몇몇 분들은 정말 천우신조로 목숨을 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원분들이 경찰이 할 일을, 행정당국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게 참 좀 참담하다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유족들의 이 한 맺힌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도로 차단을 미리 했으면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자연재해를 빙자한 인재죠. CCTV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것도 답변이 없었거든요. 또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유족들은 절대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8시 45분 미호천이 범람해서 궁평 2 지하차도에 6만 톤의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칠 때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신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그널도 있었습니다. 미리 경찰이 통제만 했더라면, 그리고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기만 했다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재에 해당한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